안녕하세요. 짱이맘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오후에 퇴근하는 길에 비가 조금 내리더라고요. 날은 조금 쌀쌀하긴 했지만 그래도 제가 느끼기에는 완연한 봄비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요,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영상을 어떤 걸 찍을까 하고 궁리하다가요, 딱히 생각이 나질 않더라고요. 어떤 걸 말씀드려야 도움이 될까 하고 아무리 머리를 짜도요, 금방 떠오르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렇게 영상 준비하다가 하나씩 하나씩 아이들 데려다가 눈 맞춤하면서 이것저것 머리를 굴리다가요, 모아보다 보니까 이렇게 모아졌어요. 하엽 정리를 또 하나씩 하나씩 하면서, 이거 보세요. 이렇게 하엽을 또 소복하게 정리를 했죠. 저는요, 영상 준비할 때마다 이렇게 아이들을 하나씩 눈앞에 갖다 놓고 하엽 정리도 하고 감상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영상을 준비를 한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오늘은 무엇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구나 하고 결정을 하고 본격적으로 영상을 준비하곤 하는데요. 웬만큼 이제 봄 관리 준비 다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또 뭐 다육이 키우는 데는 이제 관리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저도 한참 뭐 배우고 있는 과정이라 정확하게 안다고는 못하고요. 하나씩 하나씩 같이 배워가면서 공유를 하려고 그냥 노력을 한답니다. 제가 뭐 어디서 주워 들은 이야기나 아니면 지나가다 책자 같은 데서 본 지식이나 또 키우면서 약간의 경험 뭐 이런 거를 토대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 뿐인데요. 그래도 오늘 아이들을 이렇게 모아놓고서 가만히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요. 올 겨울을 정말 무탈하게 무난하게 지냈다는 그런 생각에 저 스스로 그냥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생각나는 대로요, 저의 다육 생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한답니다. 저도요, 햇수로는 지금 만 3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도 초보 시절이 있었어요. 유튜브 시작하기 전에. 다육이를 처음 알게 된 게 지인의 얻어온 아주 어린 아가를 시작해서 한 1년을요, 보내고 웃자라서 뭐 무르고 병들고 그런 과정을 한 1년을 정신없이 보냈었어요. 아주 어린 아가들을 데리고 그렇게 수없이 보내면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지치더라고요. 재미도 없고요. 이런 걸 뭐하러 키우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늘 베란다에 나가 보면은요, 그냥 풀떼기였어요. 다육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풀떼기를 키웠고, 더더구나 또 아저씨랑 둘이 나이가 이제 먹다 보니까 젊었을 때는 이런 식물이나 화초 뭐 이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조금 들면서 이런 화초에 관심을 갖게 시작하면서 화초도 관여비도 키워보고 베란다 텃밭도 만들어보고 그러다가 다육이를 하나 얻어가지고 와서 키우게 된 게 다육이를 키우기 시작한 계기가 되었어요. 한 1년을 제가 언젠가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죠. 똑같이 화초처럼 키우는 건 줄 알고 아침 저녁으로 물을 주었다고요. 아침에 제가 물을 주고 나가면 아저씨가 또 저녁에 와서 물을 안 준 줄 알고 또 물을 주고, 그러니 5일을 일주일을 견디지 못하고 보내는 게 당연하겠죠. 근데 그 원인을 몰랐어요. 어디서 어떻게 배워야 하는지도 몰랐답니다. 한 번은 농장에 쫓아가서, 농장이 아니죠, 꽃집이죠. 동네 꽃집에 가서 이름 모를 다육이를 데리고 가서 이 아이를 제가 키우는데 자꾸 죽어요 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농장에서 가르쳐 주더라고요. 이 아이는 화초가 아니고 다육이라는 아이랍니다. 그러면서 물을 주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서 그때서부터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기 시작한 게 온라인이죠. 요즘은 뭐 정보의 바다라고 할 수 있는 온라인 상에 포스팅 되어 있는 글을
모조리 빼지 않고 읽기 시작했고요. 또 포스팅된 글을 읽다 보니까요. 영상이 하나씩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 영상을 따라서 타고 들어온 게 유튜브였어요. 유튜브를 다니면서 아이들 키우는 방법 여러 가지를 정말 많이 배웠어요. 근데 그렇게 배우다 보니까 조금씩 인제 아이들에 대해서 알게 되고 관리를 조금 하게 되고 물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건지 햇빛을 어떻게 많이 보여주는 건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조금씩 예뻐지더라고요. 그렇게 예뻐지는 과정을 거치면서 정말 재미를 느꼈어요. 그리고서 본격적으로 다육이를 키우기 시작했겠죠. 그런데 유튜브를 보다 보니깐요. 아주 나한테 약이 되는 그런 정보도 있는가 하면 어떤 영상을 보면은요. 내가 포스팅을 보고 공부한 거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또 '나라면 저렇게 안 할 건데.'라는 생각에 조금씩 이렇게 반심이라고 할까요? 저 사람 의견에 반기를 들게 되는 그런 생각이 조금씩 들더라고요. 그렇게 들기 시작하면서 아이들을 더 본격적으로 파고들어서 공부를 했겠죠. 경험치가 아무래도 부족하다 보니까요. 이론에 많이 치중을 했어요. 그래서 책을 하나씩 사서 모으기도 했고 메모를 하기도 했고 열심히 이론상으로 아이들을 키우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이론이 전부 다가 아니더라고요. 가장 좋은 공부는 내가 직접 키우면서 겪어보고 경험하고 습득하고 하는 게 나한테 가장 큰 공부였어요. 그게 왜 그런가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요. 집집마다 환경이 전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남들이 이야기하는 거하고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다라는 걸 조금씩 알게 되었고 이제 나만의 방법, 내 집에 맞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서 아이들을 관리하기 시작했어요. 그 가르침을 주시는 유튜버님이나 이 많은 지식인들 그런 분들의 방법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자기만의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나만의 내 것으로 만드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나한테 필요한 것만 쏙쏙 빼서 습득을 하시고 나한테 필요 없는 거는 무조건 버리셔야 한답니다. 그렇게 방법을 터득해 나가면요. 아이들이 조금씩 예뻐져요. 오늘 제가 이렇게 아이들을 모아놓은 거는요. 올 겨울 무사히 잘 지냈다고 하는 그런 칭찬의 이야기도 이 아이들한테 들려주고 싶은 생각도 있고요. 최근에 제가 아이들을 키핑장에서 돌보려고 키핑장을 마련해 놓기도 하고 했잖아요. 그리고 유튜브 영상을 준비하면서 다육이 농장을 수없이 주말마다 다녔던 것 같아요. 그렇게 농장을 다니다 보니까요. 오늘 이 아이들을 하나씩 하엽 정리도 하고 눈 맞춤도 하면서 책상 위에 올려놓고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소복하게 모아놨는데요. 이 아이들을 보면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농장 부럽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농장에서 키핑장에서 자라는 아이들 정말 예쁘죠. 다육이는 안 예쁜 아이들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저 뒤에 잎꽂이판 이렇게 원목판에다가 잎꽂이를 조금씩 늘 하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잎꽂이 관리를 하면서부터 베란다에서 아이들과 아웅다웅 지낸 게 만 횟수로 3년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 앞에 1년 동안 풀떼기 가지고 놀았던 거 빼고요. 3년 만에 이 앞에 나와 있는 아이들이 나의 결과물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농장 부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들도 베란다에서 옥상에서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저처럼 만 3년 차가 되어 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랑 똑같은 시기와 기간 동안 다육이를 키우셨는데 요 정도의 결과물이 나오셨나요? 어떠세요? 물론 여기서 늦게 들어온 아이들도 있고요. 바로 앞전에 아직 분갈이에서 첫물도 주지 않은 아이도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 농장표랍니다. 들어온 지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됐죠. 요 토마르본에
아프리카 라즈베리라는 아이랍니다. 정말 예쁘죠? 이 베리 종류가 굉장히 예쁜데요. 이 아이가 농장표라고 말씀을 드리면 제가 키우는 라즈베리 아이스가 있습니다. 이름은 약간 다르지만 저는 같은 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베리 종류인데요. 성격이 아주 순하고 착해요. 근데 이 라즈베리 아이스는 제가 유튜브 시작할 때부터 키웠던 아이입니다. 토분에 아주 큼지막한 토분에 작은 아가를 심어놓고 핑크핑크하게 살짝 물이 들어왔던 아이를 가져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름도 정말 힘들게 보낸 적도 있었고 겨울도 아슬아슬하게 보낸 적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요 정도. 지금 농장표 아프리카 라즈베리하고 제가 키운 라즈베리 아이스하고 뭐 빛감은 약간 다르지만 이 아이가 약간 어리다라는 그런 생각은 들지요. 요건 많이 묵었어요. 그래도 비교해 보실 때 농장 부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이 아이한테는 저의 정과 마음이 듬뿍 담아져 있으니까 훨씬 더 예뻐 보이겠죠? 그래서 요 정도 베란다에서도 요 정도는 가능하거든요. 이 아이도 또 내년 가고 또 후년에 가면 모습이 또 달라져요. 그래서 요 농장표 못지 않게 아주 예뻐지리라 생각을 한답니다. 그래서 베란다에서 키우신다고 해도 나는 환경이 안 좋아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못 키운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이 다육이는요. 해가 묵으면 묵을수록 예뻐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지금 힘들어도 견디신다면 뭐 완벽하게 하우스나 농장처럼 그렇게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요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요 매직젠 골드를 겨울 초입 거리대에서 방으로 들어오면서요. 요 아이가 겨울 동안에 물이 얼마 정도 빠지는지 얼마 정도 웃자라는지 매일매일 주마다 한 주마다 보여드리겠다고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지금 물은 많이 빠졌어요. 빨간색이 많이 빠지고 노란색이 이렇게 많이 나왔죠. 그래도 웃자람 없이 겨울 동안 이 정도로 견뎠으면 정말 잘 키운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올 겨울 3개월 동안 베란다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유지를 잘 하고 입장에 벌어짐이 하나도 없이 웃자람 하나도 없지요.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잘 관리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레티지아과 매직젠 골드 이런 종류의 아이들이 실내에서 햇빛이 부족하면 굉장히 웃자람이 심하죠. 근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린 건 이 아이 관리를 제가 잘 키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육이는 묵으면 예뻐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이렇게 3년 차, 4년 차 뭐 이렇게 묵둥이로 살짝 다육이가 묵으면은요. 베란다에 있다 하더라도요. 웃자람 없이 퍼지는 거 없이 잘 자라요. 해가 묵으면 묵을수록 이 웃자람도 덜하답니다. 매일 보여드리는 나나 호크민인데요. 이 아이는 빛깔도 빠지지 않고 웃자람도 전혀 없어요. 그렇다고 뭐 겨울 동안에 햇빛을 뭐 우리 집 베란다가 쨍쨍 햇빛이 드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저희 집 베란다는 오후 1시 반 정도면 햇살이 넘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오전 햇빛만 있는 베란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색감을 유지를 하고 웃자람 하나 없이 이렇게 뭐 거리대에 있는 모습이나 베란다 안에서 겨울 동안 자란 모습이나 별반 다름이 없죠. 이게 왜 그러냐면요. 제가 잘 키워서가 아니에요. 이 아이가 나이가 먹어서 그래요. 나이가 먹으면 웃자람도 덜하고요. 이 물 빠짐도 덜하고요. 그렇거든요. 그런데 뭐 폭풍 성장하는 맛은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예쁜 모습을 고이고이 간직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면 이렇게 예쁜 모습을 항상 하고 있다는 거. 그걸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긴 이야기로 뺑뺑 돌아왔습니다. 보통 해마다 올 여름하고 겨울이 아주 혹독했죠. 다른 해에 비해서 유달리 더 습했고 더 더웠고 겨울도 올겨울이 아주 유난히 더 추웠어요. 그런데 제가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 생각나시죠? 이 아이 제가 작년께인지 재작년께인지 잘 생각은 안 나지만 집시예요. 집시인데 이거 군생 아니에요. 다 강몸이에요. 1,000원짜리 아가들을 합식을 해서
땅바닥에 딱 붙여서 이렇게 키웠죠. 이 아이도 올해 아직 분갈이도 안 해줬어요. 그대로 이 화분에서 키만 이렇게 목대만 요 정도 올렸죠. 처음에 왔을 때는 이 목대가 안 보였었거든요. 목대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얼굴은요 반으로 줄은 거예요. 지금 입장은 통통하면서 짤막해졌어요. 이렇게 다육이가 나이가 먹으면은요 이렇게 얼굴을 줄이면서 입장이 통통해지면서 짧아진답니다. 그런데 이 빛감은 아주 처음 그 핑크색의 모습 그대로 유지를 잘하고 있죠. 이렇게 합식해서 군생 아니어도 예쁜 모습을 충분히 볼 수가 있거든요. 올 겨울에 여름에 다육생활 하다 보면 초보맘님들 잘 안 되거든요. 다육이 처음 키우실 때 내 맘대로 안 돼요. 웃자라기도 하고 저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입장이 막 분갈이 할 때 떨어진 아이를 모아서 이렇게 지금 이꼬지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정말 따글따글하니 이쁘게 잘 나오죠. 요거 보시면은요. 제가 요새 또 다시 잎꽂이를 잘 못한다 늘 말씀을 드려가지고 잎꽂이를 올해는 아주 제대로 해보려고 생각을 한답니다. 그래서 저렇게 방부목 판때기를 사다 놓고 잎꽂이를 다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한 1년 동안 잎꽂이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올해 겨울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데요. 뭐 자고 떨어진 거 또 아팠던 아이들 저렇게 모아놓고 있는데 요것도 분갈이 하면서 빡빡하게 모아놨죠. 저는요. 이렇게 뭐 꽂거나 뭐 그렇게 안 해요. 그냥 이렇게 얹어놔요. 얹어놓으면 이렇게 아가들이 전부 잎꽂이 잘 되는 아이들은요. 어떤 식으로 놔도 다 나와요. 뭐 옆으로 세워라 꽂아라 뭐 상토에 뭐 얹어놔라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시잖아요. 잎꽂이 잘 되는 아이들은 그냥 던져만 놔도 나와요. 또 잎꽂이 안 되는 아이들은요. 별수를 다 써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이렇게 수북하게 담아놔요. 여기서 빡빡하게 자라라고 그렇게 담아놓고 이렇게 자고 나가자고 띄워놓은 것도 꼽아놓고 그냥 순서 없이 이렇게 무작위로 그냥 올려놓고 무던히 그냥 놓는데 저는 이 꼬지도요. 제가 잘 못한다 했는데 방법이 틀렸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냐면은요. 저도 이거 뭐 이 꼬지는 번번이 실패를 했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 제대로 해보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요. 이 꼬지도 이렇게 입장이 나오는 것까지는 다 누구나 해요. 누구나 다 하는데요. 그런데 입장이 나오고 난서부터 성체로 키우는 게 정말 어렵죠. 저도 그걸 못하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방법을 좀 달리 하려고 생각을 한답니다. 저도 어느 고수님한테 배웠어요. 그래서 실천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이꼬지도요. 요 정도로 자구가 이렇게 형성이 돼서 나오면은요. 바람도 많이 쐬어줘야 되고 햇빛도 보여줘야 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일반 저 큰 성체의 다육이하고 똑같이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아이가 물도 들으면서 성체로 자랄 수 있다고 배웠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제가 그렇게 해보려고 생각을 한답니다. 그래서 저 방부목을 이제 봄 되면 지금 요즘 날씨가 오락가락 추웠다 더웠다 그래가지고요. 못 나가고 있는데요. 본격적으로 봄이 되면 저 아이를 에어컨 실외기 위에다 올려놓고 이 꼬지를 저 방부목 아래에 가득 차게 한번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한답니다. 물론 제가 성공을 할지 실패를 할지는 저도 아직 잘 몰라요. 그렇게 해보려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이 딴 데로 세웠는데요. 다육생활 시간이 약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이들이 나이가 먹고 묵으면은요. 이렇게 웃자람도 덜하고 내 베란다 환경이 좀 좋지 않다 하더라도 뭐 다 똑같진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나한테 흡족한 다육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제가 한답니다. 이 아이들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 아이도 요 분 제가 토분에서 벗어나서 이런 분을 한 번씩 썼었죠. 이것도 아주 저렴이 분이에요. 샴페인이에요. 제가 1,000원짜리 뭐 2,000원짜리 그런 아이를 데려다가 이렇게 키웠는데요. 만 3년 된 아이죠. 3살을 먹었으니까 이게 대부분 지금 요즘 제가 농장에서 묵은둥이 데리고 오는 샴페인 못지않게 이렇게 아주 핑크색을 유지하면서 땡땡하네요. 건강하니 입장에 상처 하나 없이 아주 잘 자라주었답니다. 이렇게요. 만 3년 정도가 되면 이 정도의 결과물을 꼭 보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한답니다.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화이트 그린입니다. 제가 이 아이를 왜 데리고 나왔느냐 하면은요. 언젠가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베란다에서는 이 화이트 그린 위에 별꽃 모양
화분에 소복하게 묵은둥이처럼 농장에서 키우는 화이트 그린이 그렇게 키울 수 없다라고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한번 보세요. 제가 그랬죠. 베란다에서도 별꽃으로 이 화이트 그린이를 제대로 한번 키워보겠다고 오기가 생긴다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아이 열심히 키워볼 거예요. 그래서 요 분에 뭐 크게 대품은 아니지만 이 분에 꽉 차는 모습을 제가 반드시 보리라라고 마음을 먹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2년째 작년하고 올하고 이렇게 키우나 봐요. 이 아이도 물론 선물 받아서 온 아이이긴 하지만 지금 두수가 저희 집에 와가지고 2배가 부른 거예요. 내년에는 요거보다 2배가 더 늘었겠죠? 로제트는 줄고 요 자구수는 2배로 숫자가 늘어난다면 제가 소망하던 화이트 그린이 베란다에서 별꽃으로 그렇게 키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한답니다. 봄이라요. 요 아이들이 벌써 한 달 전부터 봄인 걸 알고 분지도 물론 했지만 이제 백분도 조금씩 이렇게 뽀얗게 올리고 있어요. 아주 건강한 모습이 지금 분지를 해서 완전히 2개씩 갈라졌죠. 제가 분지한다 안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분지를 2개씩 하고 있어요. 여기 좀 아직 안 하고 있는 아이도 있긴 하지만 지금 한참 하고 있고 완전히 이렇게 2개씩 갈라진 모습도 보이죠? 정말 예뻐요. 이런 아이들 보면 정말 아 내가 다육이를 키우기를 정말 잘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봄이잖아요. 혹독한 겨울을 힘들게 보내셨는 줄 잘 압니다만 포기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만물이 소생하는 봄인 것처럼 다육이 키우시는 초보 맘님들에게도 마음속에 새싹이 돋아나듯 아이들을 다시 한번 열심히 다져서 키우신다 하면 뭐 이 정도의 결과물은 언젠가 반드시 보상받는 것처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오늘 아이들을 모아놓고 보면서 생각을 했답니다. 용기 잃지 마시고요. 다시 재도전하셔서 심기일전하셔서 또 열심히 한번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공부하려고 들어왔는데 뭐 한 가지 배우시라고 들어왔는데 쓸데없는 이야기만 많이 지저리 늘어놓았죠. 그래도요. 이 동기부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내 마음속에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움트지 않으면 아이들 키울 수가 없어요.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조금 키우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긴 이야기를 했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예쁜 아이들 겨울 동안 잘 지낸 저희 집 다육이들 아주 기특하고 예쁘죠? 일일이 호명은 못 해드려도 영상에서 하도 자주 보여드려서 이제 다들 아시죠? 요렇게 예쁘게 건강하게 키우시고 다육생활 행복하게 하시고요. 또 올해 1년 동안 저와 함께 행복한 다육생활을 또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이렇게 마치고 짱이만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